컷 1 겨울밤, 막차가 떠나는 순간. 겨울밤, 시골 종점에 마지막 버스 한 대가 떨리는 엔진 소리를 낸다. 정류장 가로등 아래, 눈 녹은 물이 질퍽하게 고여있다. 버스 유리창에는 하루 종일 쌓인 먼지와 성에가 엉켜있다. 운전석에 앉은 35살 강만수는 핸들을 꼭 쥔 채 깊게 숨을 들이쉰다. 오늘만 무사히 끝나자 제발 사고 없이. 뒤돌아본 버스 안좌석에는 아무도 없다. 늘 그렇듯 마지막 막차는 승객보다 공기가 더 많다. 만수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치고 시계를 본다. 벽시계는 밤 10시 40분을 가리키고 폐차 직전처럼 삐걱대는 소리만 난다. 마지막 코스만 돌면 집이다. 영희랑 애들 자는 얼굴이나 좀 보고. 그러나 그 말 끝에는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한숨이 섞여 있다. 그의 눈 밑에는 오래된 피곤과 자책이 눌어붙어 있다. 버스 문이 닫히고 천천히 언덕길을 향해 출발한다. 컷 2 산길, 아이들이 사라지는 소리. 버스는 산길로 접어들고 가로등 사이 어둠이 길게 늘어진다. 낡은 난방이 켜진 버스 안에는 미지근한 공기만 감돌 뿐 사람 기척은 없다. 라디오에서는 DJ가 힘없는 목소리로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며 퇴근길 사연을 읽고 있다. 만수는 괜히 라디오 볼륨을 줄였다가 다시 키운다. 이 시간의 사연은 무슨 사연이래, 다들 집에 있겠지. 그때 열린 창문 틈으로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스치는 듯 들린다. 만수는 고개를 들어 전조등 앞 어둠을 뚫어본다. 순간 도로 옆 눈 덮인 둔덕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 둘 셋이 스쳐 지나간다. 이 시간에 애들이 왜 여기 있어? 그의 손이 자동으로 브레이크 휠을 더듬는다. 버스 앞 유리창에 눈송이가 더 심하게 부딪힌다. 엔진 소리가 낮게 깔리며 허전한 산길에 혼자 메아리친다. 컷 3 사고 살리려 했던 손이 남긴 상처. 버스가 굽은 커브를 돌아서는 순간 도로 중앙에 작은 그림자가 번쩍 나타난다. 야, 안 돼! 12살 은우가 놀란 눈으로 전조등을 바라본다. 눈 덮인 도로 위에서 얇은 운동화가 미끄러지며 몸이 뒤로 넘어간다. 만수는 온몸으로 브레이크를 밟는다.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버스 안 손잡이들이 일제히 흔들린다. 강만수는 앞으로 튕겨나가며 본능적으로 버스 중앙기둥을 두 팔로 끌어안는다. 제발 제발 서라. 버스가 마침내 큰 흔들림과 함께 멈춰선다. 정적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뒤 멀리서 약한 신음소리가 들린다. 안 돼 제발. 만수는 문을 벌컥 열고 눈 위로 그대로 뛰어내린다. 컷 4병원, 가해자와 은인의 경계. 병원 응급실 앞, 낡은 형광등이 윙윙거리며 사람들의 그림자를 길게 느린다. 스트레처에 실린 은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다. 의사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수술실 쪽으로 밀고 간다. 은후의 어머니는 울먹이며 의사 가운을 붙잡는다. 선생님, 제발요 제발 우리 애만 살려주세요. 다리는 크게 다쳤지만 일단 생명은 지켜보겠습니다. 그 말 한 줄이 어머니를 무릎 꿇게 만들 뻔한 힘으로 내려앉는다. 한쪽 구석, 만수는 양손을 모은 채 서 있다. 그의 손톱 밑에는 눈과 흙이 뒤섞여 검게 남아있다. 어머니의 시선이 만수에게 꽂힌다. 당신이죠, 우리 애 이렇게 만든 사람이. 강만수는 눈을 제대로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다. 제가 급하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다 해결돼요? 이 어린 것 인생이 걸렸는데. 그 말에 만수의 어깨가 눈에 띄게 더 처진다. 컷 5아이의 한마디 30년짜리 멍이 된다. 며칠 뒤 조용한 병실 안에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온다. 은후는 다리에 두꺼운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반쯤 기대 있다. 붕대로 감싼 무릎 위에는 낡은 축구공 모양 그림이 그려진 노트가 놓여 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만수가 작은 과일 봉지를 들고 들어온다. 괜찮냐? 많이 아프진 않냐? 은후는 잠깐 만수를 바라보다가 어색하게 미소를 지어 보인다. 아저씨 버스 많이 망가졌죠? 뜻밖의 질문에 만수는 말을 잇지 못한다. 버스는 고치면 되지, 넌 평생 다리를 아프게 끌고 다닐까봐 그게. 은후는 살짝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본다. 눈 녹은 지붕에서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진다. 아저씨,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만수의 손끝이 하얗게 굳는다. 근데 버스 안에서 아저씨가 기둥 붙잡고 같이 버티는 거 보였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나 살리려고 저렇게 잡고 있구나 하고요.
만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나 때문에 내가 다친 건데. 은후는 천천히 고개를 젓는다. 도망 안 가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병실 공기를 완전히 바꿔버린다. 만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병실 밖 복도에 나와 벽에 기댄다. 그의 눈에서 말없이 눈물이 떨어져 바닥에 작은 점을 찍는다. 컷 6불불이 흩어지는 가족, 혼자 남는 기사. 좁은 주택가 골목, 낡은 이삿짐 트럭 한 대가 서 있다. 은후의 집 대문 앞에는 박스 몇 개와 오래된 장롱이 나와 있다. 은후는 목발을 짚고 대문 앞에 서서 집안을 한 번 더 바라본다. 어머니는 말없이 짐을 옮기며 눈가를 훔친다. 우리 멀리 가요? 여긴 보기 싫은 얼굴이 너무 많다. 새로 시작하자. 은후는 무슨 뜻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 고개만 끄덕인다. 멀리 골목 입구에 만수가 모자를 손에 쥔 채 서 있다. 그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다. 트럭이 시동을 걸고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간다. 은후는 트럭 뒤에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본다. 멀리 모자를 꽉 쥔 만수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진다. 은후는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을 오래도록 바라본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트럭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골목에는 한참 동안 정적만 남는다. 컷 7, 30년 뒤 같은 핸들 앞에 앉아있는 남자. 현재 새벽 어스름 속 버스 차고지에 오래된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65세가 된 강만수는 천천히 버스 계단을 오른다. 무릎이 삐걱거리듯 소리를 내고 손잡이를 한 번 더 잡고 올라선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익숙한 진동이 팔로 전해진다. 계기판 불빛이 켜지며 희미하게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춘다. 38년을 잡았으면 이 핸들도 놓아줘야지. 그는 손가락으로 대시보드 한쪽 흠집을 천천히 쓸어본다. 그 흠집은 30년 전 급정거하던 순간 튕겨나간 동전통이 부딪혀 생긴 자국이다. 그날 그 애가 아니었으면 난 이미 운전대도 못 잡았겠지. 멀리서 첫차 출근하는 동료 기사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누군가는 정년 뒤 계획을 떠들고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한다. 만수는 살짝 웃다가 곧바로 그 웃음이 시든다. 난 집에 가봐야 불 꺼진 방뿐인데. 그때 회사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정년 3일 전 건강검진 결과 필참이라는 문구가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다. 만수는 한숨을 쉬며 종이를 다시 접어둔 듯 시선을 피한다. 몸이 부서져도 그냥 이대로 버티다 가자. 버스 문이 열리고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이친다. 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아직 비어있는 차 안을 한번 둘러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한다. 그날의 그의 어디선가 잘 살아있겠지. CHAPTERE. 돌아온 얼굴, 멈춰있던 시간. 컷 1. 폭우 속 쓰러진 남자. 겨울 폭우가 산길을 두드리고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 위에서 깜빡거린다. 구급차 사이렌이 어둠을 찢으며 다가오고 도로 한복판에 한 남자가 비에 젖은 채 무릎을 꿇고 있다. 65살 강만수, 숨이 턱턱 막혀 가슴을 움켜쥔 채 비틀거린다. 그의 옷은 이미 물에 젖었고 손등은 차가운 아스팔트에 긁혀 피가 비와 함께 번진다. 강만수,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몸이 앞으로 꺾이며 쓰러진다. 멀지 않은 곳에서 구급차 문이 열리고 누군가 전력으로 달려온다. 그 사람은 42살 응급구조사 한은후. 은후는 쓰러진 만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전신이 얼어붙는다. 한은후. 아저씨? 그는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어 만수의 어깨를 흔든다. 한은후. 아저씨, 들리세요? 만수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빗방울 사이로 은후의 얼굴을 바라본다. 강만수, 너 아니냐? 은후의 입술이 크게 떨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 한은후. 아저씨 저예요. 컷 2. 구급차 안 30년의 조각들이 흔들린다. 구급차가 달리는 동안 차 안의 좁은 공간을 붉은 조명이 채운다. 은후는 만수의 산소 마스크를 조정하고 산소 포화도를 체크하며 계속 그의 얼굴을 바라본다. 한은후. 아저씨 이렇게 쓰러질 때까지 병원도 안 가고. 만수는 말없이 숨만 거칠게 내쉰다. 젖은 옷 사이로 만수의 갈비뼈 한쪽이 휘어져 있는 것이 은후의 눈에 들어온다. 그것은 30년 전 그날 만수를 다치게 했던 곳과 똑같다. 은후는 손끝이 떨리며 다시 그의 손목을 잡는다. 한은후.
정말 당신이 맞네요. 30년 동안 기억 속에 박혀있던 그 얼굴, 전조등 아래에서 자신을 살리려고 버티던 그 사람, 그 사람의 눈빛이 지금 바로 코앞에 있다. 은후의 숨이 잦아든다. 한은후. 왜 이렇게까지 혼자 버티셨어요? 컷 3병실, 30년 전 그날의 그림자가 다시 선다. 병실 불빛이 은은하게 켜지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린다. 만수가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뜬다. 그의 시야에 은후가 보인다. 은후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강만수, 너 어떡해? 한은후. 아저씨가 절 먼저 알아봤잖아요. 만수는 그 말에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다. 강만수,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은후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고백한다. 한은후, 저 살아났어요. 아저씨 때문에 살아났어요. 만수는 미세하게 눈을 찡그리며 은후를 바라본다. 강만수, 내가. 은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한은후, 그날 버스가 넘어갈 뻔했는데 아저씨가 기둥 잡고 안 무너지게 버틴 거 저 다 알고 있었어요. 만수의 손등이 떨린다. 강만수, 난 내 인생 다 망쳐놨다고. 한은후, 그게 아니에요. 아저씨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컷 사은후의 고백, 그리고 꺼내지 못했던 진실. 컷사. 은후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본다. 비는 이미 멈추었지만 방창가에는 물방울이 길게 흘러내리고 있다. 한은후, 아저씨 사실 제가 구조사가 된 것도 그날 때문이에요. 만수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한은후, 제가 살았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기적이 되고 싶었어요. 은후는 가슴 한쪽을 손으로 살짝 누른다. 한은후, 근데 아저씨는 왜 혼자 이렇게까지 사셨어요? 만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쉰다. 강만수, 사람 하나 망가뜨렸는데 나라도 벌 받아야지. 은후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는다. 그는 침대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온다. 한은후, 아저씨 그 벌 그만 받으셔도 돼요. 만수의 눈가가 떨린다. 은후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차 있다. 컷 5, 30년이라는 시간, 서로를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컷5. 밤이 깊어갈수록 병실은 더 고요해진다. 은후는 조용히 의자를 끌어와 만수의 곁에 앉는다. 한은후, 아저씨, 저 그날 이후로 아저씨 얼굴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만수는 입술을 깨물며 눈을 피한다. 강만수, 난 내가 날 원망할까봐 찾아가지도 못했다. 은후는 고개를 천천히 젓는다. 한은후, 저 아저씨 미워한 적 없어요. 제가 살았잖아요. 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번진다. 강만수, 살았구나. 살아있었구나. 그 순간 만수의 어깨가 무너져 내리듯 흔들린다. 은후는 옆에 있던 작은 종이컵에 물을 따라 건네준다. 한은후, 아저씨, 이제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해봐요. 그 말에 만수는 마치 30년 만에 숨을 제대로 들이쉬는 듯 가슴을 크게 들썩인다. 컷 6 서로를 바라보는 두 눈, 30년이 녹아내린다. 컷 6. 창밖에 새벽빛이 아주 희미하게 번지고 있다. 병실 조명은 절반만 켜져 있고 둘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다. 은후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살며시 묻는다. 한은후, 아저씨, 혹시 그날 이후로 가족분들이랑은? 만수는 잠시 침묵한다. 잠깐의 정적 후 아주 작게 대답한다. 강만수, 다 떠났지. 은후의 눈빛이 흔들린다. 만수는 더 이상 숨길 힘도 없이 천천히 말한다. 강만수, 내가 그런 사고를 내놓고 어떻게 아버지 노릇을 해? 은후는 한숨처럼 짧게 말한다. 한은후, 아저씨, 그날 아저씨가 제게 해준 건 아버지가 해주는 거랑 똑같았어요. 만수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린다. 강만수, 내가. 한은후, 그날 살아보려고 제 손 잡아주셨잖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고 3초 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다. 그 3초가 30년을 녹이는 시간이다. CHAPTER 3 평생의 짐, 그리고 처음 듣는 이름. 컷 1 새벽빛이 번지는 병실,
두 사람의 거리감이 흔들린다. 병실 창밖엔 겨울 새벽빛이 푸르게 번지고 가로등이 꺼지기 직전에 희미한 주황빛이 병실 바닥을 비춘다. 만수는 침대 머리를 조금 올린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눈은 아직도 충혈되어 있고 손등은 밤새 링거를 맞아 차갑게 식었다. 은후는 커피 자판기에서 종이컵을 2개 들고 돌아온다. 한은후. 아저씨, 커피 드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만수는 컵을 천천히 받아들며 손끝을 떨었다. 그 떨림은 단순한 노쇠함이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감춰온 죄책감의 잔재였다. 강만수 작게. 은후야, 너한텐 정말 미안하다. 은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 멈춘다. 그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는 순간 오래 굳어있던 가슴이 묘하게 흔들린다. 한은후. 아저씨가 그 이름 기억해준 게 더 고마운데요. 만수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살짝 돌린다. 강만수. 내 이름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다. 그 고백은 새벽의 정적을 찢을 만큼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컷. 이 30년 전 그날의 진실. 만수의 기억 시퀀스. 만수의 시선이 흐릿해지며 병실이 서서히 어둠으로 가라앉고 그 대신 눈앞에 30년 전 그날의 도로가 펼쳐진다. 강만수 나레이션. 그날도 비가 이렇게 쏟아졌지. 비를 뚫고 달리던 시외버스의 핸들이 갑자기 덜컥 흔들린다. 늦은 밤, 좁은 산길, 젖은 노면. 버스 안에 고개 떨군 초등학생 은후 7살짜리 얼굴이 보인다. 양손으로 책가방을 꼭 잡고 피곤에 찌든 표정. 버스가 커브를 도는 순간 산사태로 미끄러져 내려온 큰 돌덩이가 도로를 막았다. 승객들의 비명. 만수는 마지막 순간 버스를 절벽으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전신으로 핸들을 틀었다. 강만수 나레이션. 그때 내가 손 놓았으면 버스에 타있던 사람들 다 끝장이었을 거다. 버스는 간신히 도로 옆에 걸린 채 멈췄고 유일하게 크게 다친 사람은 운전석에 온몸을 부딪힌 만수 본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승객 확인을 먼저 했다. 마지막 칸, 창가에 울고 있는 작은 은후를 보며 만수는 무릎을 꿇는다. 강만수 나레이션. 그 어린애가 살려주세요 하더라. 컷. 3병실로 돌아온 현재. 그리고 갑자기 고백되는 한 이름. 만수의 흐린 눈동자가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온다. 한은후. 아저씨, 그날 사고 뉴스에도 안 나오고 기록에도 없었어요. 강만수. 회사에서 덮었지. 그 해에만 사고가 3건이나 있었으니까. 또 기사 욕먹을까봐 조용히 없던 일로 했어. 그러고는 아주 조심스레 은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꺼낸다. 강만수. 은후야. 사실 그날 너 말고도 한 명 더 있었다. 은후의 얼굴이 굳는다. 한은후. 누구요? 만수는 숨을 깊게 들이쉰다. 입술이 바짝 말라 손등으로 닦아내며 말한다. 강만수. 내 누나. 은후는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선다. 한은후. 제가 누나가 있다고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강만수. 너희 둘 부모 잃고 보육원 가는 길이었잖아. 내가 너무 어려 기억 못할 수도 있겠다. 은후의 눈이 크게 흔들린다. 그의 손끝까지 떨리기 시작한다. 컷. 사은후의 기억이 갑자기 깨진다. 은후는 천천히 숨을 들이쉰다. 마치 오래 잠겨있던 잠수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처럼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쏟아진다. 한은후 작은 목소리. 누나. 그리고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번쩍일 듯 스친다. 짧은 기억 조각. 작은 누나 손을 잡고 있던 자신. 비닐봉지에 과자 2개를 들고 있었던 누나. 그리고 버스가 흔들리자 자신을 감싸던 누나의 팔. 은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진다. 한은후. 누나가 절 감싸줬어요. 만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인다. 강만수. 그래. 내 누나는 내가 다치지 않게 맨 먼저 감싸줬다. 은후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무너진다. 한은후 숨을 삼키며. 그럼 왜 저는. 강만수. 너는 기적처럼 살았고 내 누나는 그 자리에서. 은후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군다. 한은후.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해요? 왜 아무도. 강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강만수. 그게 내가 평생 짊어진 죄다. 컷. 후 30년간 숨겨진 진실.
만수는 침대머리에 팔을 올리며 힘겹게 말을 꺼낸다. 강만수, 내가 회사에 사고를 제대로 보고했으면 내 부모님 연락처도 남아있었을 텐데, 보육원에서라도 기록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은후의 눈이 흔들린다. 강만수 목이 메인 목소리. 근데 회사에서 사고를 덮자고 했고, 나도 그게 너희를 더 안 다치게 하는 길이라고 바보 같은 생각을 했지. 은후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떨군다. 한은후, 아저씨는 부모님 잃은 아이한테, 누나까지 잃은 아이한테 현실을 뺏어간 거예요. 말은 차갑지만 울음이 섞여 있다. 만수는 숨을 들이마셨다 내쉬며 3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말 한마디를 꺼낸다. 강만수, 그래서 30년 동안 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은후는 말이 막혀 입을 떼지 못한다. 그 순간 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고백을 남긴다. 강만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죽은 줄 알았어. 은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컷 6 두 사람 사이 처음으로 생긴 가족 같은 침묵. 둘은 말없이 앉아있다. 숨소리만 들리고 기계의 규칙적인 소리가 흐른다. 은후는 천천히 만수 쪽으로 의자를 다시 끌어온다. 한은후, 아저씨는 저한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만수의 눈이 크게 흔들린다. 한은후 계속, 사고는 사고였어요. 누나도 그때 그 상황에선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요. 만수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는다. 강만수, 그래도 난 평생 내 앞에 서기가 부끄러웠다. 한은후, 근데 전 아저씨 덕분에 살아났고 사람 살리는 직업까지 갖게 됐어요. 잠시 정적. 강만수작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처음이다. 은후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한다. 한은후, 이제 됐어요. 30년 동안 충분히 벌 받았어요. 만수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울음 아닌 숨을 크게 들이쉰다. 마치 30년 만에 내려놓은 짐처럼. CHAPTER 사 닫혀있던 문, 그리고 돌아가야 할 자리. 컷 1 병실 아침, 서로에게 남은 말들이 공기 중에 떠다닌다. 창밖에 아침 햇빛이 들어오며 병실 전체가 부드럽게 밝아진다. 밤새 내리던 비는 머뭇고 하늘은 칼날처럼 맑아졌다. 만수는 오른손으로 이불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린다. 강만수, 오늘은 좀 따뜻하네. 은후는 창문을 약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인다. 차가운 공기가 스치며 병실의 분위기가 조금 살아난다. 한은후, 아저씨, 오늘은 의사 선생님이 경과 보시고 퇴원 날짜도 이야기하신대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표정은 밝지 않다. 강만수, 나갈 데가 없는데. 은후는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옷주머니를 매만진다. 그 말이 주는 무게를 잘 알고 있는 듯. 한은후, 아저씨 일단 몸부터 나으셔야죠. 나머지는 제가 생각해 볼게요. 만수의 입술이 작게 떨린다. 강만수, 너무 미안하다. 은후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창문을 더 열어 아침바람을 병실로 끌어들인다. 컷 이 의사의 말, 그리고 예상치 못한 권유. 의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온다. 병실 공기가 잠시 팽팽해진다. 의사,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갈비뼈 골절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큰 문제는 없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의사,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은후와 만수는 동시에 고개를 든다. 의사, 지난 6개월 동안 정기검진 기록이 전혀 없으시더군요. 이 정도 상태면 누가 곁에서 도와줘야 합니다. 만수가 당황한 듯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강만수, 집에 혼자라서. 의사는 잠시 은후를 바라본다. 의사, 가족분이신가요? 은후는 잠시 말이 막힌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젓는다. 한은후, 그건 아니고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만수에게 말한다. 의사, 어르신, 지금 상태로 혼자 사시는 건 위험해요. 혼자 해결하기엔 몸이 버티기가.
만수는 고개를 숙인다. 자신의 상태가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듯하다. 컷 3은 후의 결심, 하지만 쉽게 말할 수 없는 말. 의사가 나간 뒤 병실은 다시 조용해진다. 은우는 천천히 의자를 끌어와 만수 앞에 앉는다. 한은우, 아저씨, 퇴원하면 어디로 가실 생각이에요? 만수는 고개를 돌린 채 대답하지 않는다. 한은우, 아저씨 집 지금도 그대로예요? 만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강만수, 그 집 이미 정리된 지 오래다. 은후의 눈이 슬며시 흔들린다. 한은후 천천히. 아저씨, 저도 혼자 살아요. 만수가 고개를 들며 은후를 바라본다. 그 눈빛엔 놀람과 두려움이 함께 흐르고 있다. 한은후 말을 고르며 일단 며칠만이라도 제 집에서 지내세요.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 만수는 두 손을 급하게 저으며 거절한다. 강만수, 안 된다. 난 내 인생에 또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은후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한다. 한은우, 저 아저씨가 짐이라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만수는 말을 잇지 못한다. 손등을 가볍게 쥐고 있는 은후의 손을 보며 입술을 깨문다. 컷사 30년 만에 듣는 가족 같은 말. 은후는 손가락을 천천히 맞물리며 말한다. 한은우, 저 어릴 때 아저씨가 절 지켜줬잖아요. 만수는 그 말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뜬다. 한은후 조용히. 그날 저한테는 부모님도 없고 누나도 떠나고 아무도 없었는데. 은후는 잠시 숨을 고른다. 한은후, 아저씨가 절 붙잡아줬어요. 그게 누군가가 내 곁에 있었다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만수의 눈이 붉게 충혈된다. 강만수, 은후야 넌 내가 그동안 너무. 은후가 말을 자른다. 한은후, 이제 좀 제가 아저씨 곁에 있어도 되잖아요. 만수의 손등에 은후가 조심스럽게 손을 올린다. 강만수 울먹이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 컷 5퇴원 준비.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문 앞에서. 며칠 후. 만수는 얇은 회색 코트를 걸쳐 입고 퇴원 수속을 마친다. 은후는 그의 짐을 챙겨 들고 병원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선다. 강만수, 이래도 되나?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아봤나? 한은우, 아저씨, 그만 좀 그러세요. 고맙다 말하고 같이 가요. 문이 열리고 둘이 나란히 타고 내려간다. 엘리베이터 벽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래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난 것처럼 어색하면서도 따뜻하다. 병원 밖으로 나오는 순간 겨울 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얼굴을 스친다. 은후는 자연스럽게 한마디를 한다. 한은우, 가요 아저씨. 집에 갑시다. 만수의 눈끝이 젖는다. 강만수 작게. 그래, 가보자. 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집이지. CHAPTER 5 돌아온 자리. 마침내 닫히는 상처. 컷 1 은후의 집. 오래 비어있던 공간에 두 번째 숨소리가 들어오다. 은후의 집 현관문이 천천히 열린다. 겨울 냄새와 함께 오래 사용하지 않은 목재 바닥의 향이 올라온다. 만수는 문턱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잠시 멈춘다. 이 집에 들어오는 것이 누군가의 인생에 끼어드는 것 같아 조심스러운 듯. 한은우, 아저씨, 그냥 들어오세요. 집 혼자 살기엔 넓어요. 만수는 어딘가 어색하게 신발을 벗어들고 조심스레 걸음을 옮긴다. 강만수, 은후야. 내 집 냄새가 참 따뜻하구나. 은후는 웃음을 참듯 살짝 고개를 숙인다. 한은우, 사람이 있어야 따뜻해지는 거죠. 아저씨가 오니까 집이 집 같네요. 만수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컷 2 함께 차린 저녁상. 서로의 빈자리에 남은 이야기들. 은후는 간단한 된장국과 김치, 계란찜을 상 위에 올린다. 만수는 수저를 들다 말고
반찬을 조심스레 바라본다. 강만수. 이런 걸 누가 차려주는 게 언제였던가. 은후는 물을 따라 건넨다. 한은우. 아저씨, 이거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만수는 수저를 든 채 한참 말을 잇지 못한다. 강만수작게. 맨날 라면만 끓여 먹다가 이건 사람이 해준 밥이잖아. 은후는 잠시 멈추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따뜻하게 저려온다. 한은우. 그럼 오늘부터는 매일 사람이 해주는 밥 드세요. 만수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미소를 짓는다. 강만수 그래 고맙다 은후야. 컷삼 은후의 방 한쪽 누나의 오래된 기록이 담긴 상자. 저녁이 끝나고 은후는 낡은 박스를 하나 들고 나온다. 겉면에 적힌 글씨. 보육원 기록 1993. 만수는 숨을 삼키며 박스를 바라본다. 한은우. 아저씨. 그날 이후 제가 계속 찾았어요. 조금이라도 단서를 찾으려고. 만수가 박스를 열어본다. 안에는 보육원 생활기록부, 이후 보호시설 이동기록, 가족찾기 문의서 수십 장, 누군가 보육원 앞에 두고 간 작은 손목띠가 들어있다. 만수의 손끝이 떨린다. 강만수. 너 이걸 30년 동안? 한은우. 네. 근데 누나 기록은 딱 여기까지예요. 은후는 종이 여러 장을 고쳐준다. 한은우. 아직 못 찾았어요. 살아있을 가능성 0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만수는 숨을 들이쉰다. 강만수. 은후야. 혹시 모르지 않겠나? 그날 너를 감싸준 그 아이는 강했어. 은후는 그 말에 처음으로 누나가 살아있을 가능성이라는 희미한 빛을 떠올린다. 컷 사만수가 처음으로 꺼내놓는 자기 이야기. 은후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만수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밖을 바라본다. 바람이 흔든 가로수 가지에 겨울 햇빛이 반짝인다. 은후가 다가온다. 한은우. 아저씨, 뭐 생각하세요? 만수는 창밖을 보며 말을 꺼낸다. 강만수. 은후야. 내 인생 너한테만 말하고 싶었다. 은후는 자연스럽게 그의 옆에 앉는다. 강만수. 버스 운전만 40년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말하더라. 운전만 하는 인생이라고. 은후는 고개를 젓는다. 한은우. 그게 뭐 어때서요? 남들 다 출퇴근할 때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이 움직이는 건데요. 만수의 눈가가 젖는다. 강만수작게. 누가 내 인생을 그렇게 얘기해준 건 처음이다. 은후는 잠시 그 말을 가슴에 새긴다.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해 평생을 움츠렸던 한 남자의 속내가 처음으로 꺼내진 순간. 컷 오은우가 건넨 마지막 말, 그리고 평생의 멍이 풀리는 순간. 은후는 조용히 말한다. 한은우. 아저씨,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만수는 숨을 멈춘다. 한은우. 그래서인지 아저씨가 그렇게 사는 걸 그냥 둘 수 없었어요.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다. 강만수 흐느끼며. 은후야. 내가 내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은후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한은우. 이미 그런 사람이었어요. 30년 전부터. 말을 끝내자마자 만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린다. 그 울음은 사고의 죄책감, 혼자 살던 세월,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외로움, 모두가 한 번에 녹아내리는 울음이었다. 은후는 만수의 어깨를 천천히 받쳐준다. 한은후 부드럽게. 이제는 제가 아저씨 지킬게요. 컷 6. 그 겨울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가족이 되었다. 밤이 깊어지고 은후는 새로 산 두툼한 이불을 만수의 방에 펼쳐준다. 한은우. 아저씨, 이불 새 거예요. 따뜻하게 주무세요. 만수는 방문에 기대 서서 말한다. 강만수. 은후야. 내가 내 인생에 있어도 되는 거냐? 은후는 밝게 웃으며 답한다. 한은우.
아저씨가 있어야 제가 완성되죠. 만수의 입술이 떨리더니 갑자기 은후를 꼭 끌어안는다. 강만 수을 먹이며 고맙다. 살아서 너를 다시 만나서 정말 고맙다. 밖에서는 첫눈이 조심스럽게 내리기 시작한다. 겨울 공기 속에서 조용히 떨어지는 눈송이. 그 눈은 두 사람에게 누군가 말해주는 것 같았다. 이제 그만 행복해져도 된다.